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마련을 한 집이에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련을 했기도 했고,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산 거예요. 이제 저희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95%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5% 다운 페이먼트만 하고, 이제 집을 장만을 하게끔 된 거죠. 이미 지어진 집을 산 게 아니라 새로 분양을 받은 거라서 이제 집을 이제 건축업자랑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이제 돈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건축 기간을 6개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2년이 걸렸어요. 근데 2년이 걸리는 동안 그 정도로 걸릴 줄은 몰랐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되겠지, 조금 지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때가 2014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아무래도 6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 집에 관해서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제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에드먼튼에서 2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집값이 에드먼튼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거의 다 받았는데, 이제 그걸로 싱글하우스를 사기에는 에드먼튼에서는 이제 새 집을 사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고, 리덕은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싱글하우스를 살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덕을 좀 자세히 보고 보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그 집에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은 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나가게끔 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광고를 또 올렸고,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지원을 하신 분이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집을 고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봤어요. 이제 그때는 오일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에드먼튼이랑 이 리덕은 오일 산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여기 리덕 옆에는 니스쿠라는 공업단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니스쿠예요. 예, 요 화면으로 여기 보이는 이 색깔로 쳐져 있는데, 제가 마우스로 이제 가리키는 부분이 공업단지예요. 공업단지라서 일자리가 꽤 있는 거죠. 오일 산업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오일 경기가 다운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좀 많이 잃었죠. 저희가 집을 산 곳은 이 선트리라는 곳인데, 선트리는 커뮤니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무슨 동 정도가 되겠죠. 이제 선트리라는 커뮤니티에서 샀어요. 이제 집은 이쯤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연못가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이제 좀 괜찮은 공원들이 많아요. 이제 무슨 파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좀 근처에 좀 가까이에 있는 편이에요. 이 골프 클럽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저희가 집을 샀었을 때는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 그리고 여기 퍼블릭 스쿨도 생겼고, 요 옆에도 스쿨이 있고요. 이제 이 학교도 저희가 집을 장만할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쇼핑센터랑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포트가 가까이에 있고요. 에어포트 옆에는 지금은 아마존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코스트코도 들어와 있고 뭐 그러거든요. 쇼핑센터도 들어왔어요.
여기 코스트코 그리고 쇼핑센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집을 샀었을 때는 이게 그 개발이 안 됐다가 나중에 개발이 된 거니까 저는 당연히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봤었죠. 그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일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리고 집값이 안 올라가요.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 그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2005년부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에드먼튼의 집값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그 연도가 밑에 나오거든요. 연도가 그 이제 2005년도부터 그 잡은 것 같아요. 2005년도를 100으로 잡고 그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는 건데 올라가죠. 2007년도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급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제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또 올라가요. 2011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 이제 저희가 집을 장만한 2014년도 근처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주춤주춤 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6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산 가격에 비해서 지금 되팔려고 보면 집값을 올려받지는 못하고 더 다운 시켜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손해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모기지도 조금 이제 갚았고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도 조금 했는데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그래가지고 뭐 대출이 더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냥 그 계속 그 렌트를 하면서 5년을 좀 더 버텨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년을 좀 더 버티면 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기지가 그 대출금이 렌트비로 하여금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다른 그래프를 또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연도별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요 파란색 그래프는 밴쿠버가 되는데 이제 밴쿠버도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데에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2016년도부터 2015년도 뭐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는 빨간색으로 여기도 많이 올랐죠. 물론 이 위에만큼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것도 뭐 밴쿠버에서 뭐 SFD라는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뭐 밴쿠버 콘도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에드먼튼은 안 나와 있네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이제 한 30만에서 40만 사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평균 집값이 그 이후로 뭐 더 안 올라가는 거죠. 다른 자료를 찾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어포더빌리티라는 거예요. 그 이제 RBC에서 조사를 했어요. RBC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그 집을 일반 가정들이 얼만큼 그 소유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얼만큼 허용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캐나다 전체 평균이 51.4예요. 그런데 이제 캘거리랑 에드몬튼은 39.7, 34.43%라는 거예요. 그 밴쿠버는 82%. 이게 뭔 얘기냐면, share of income a household would need to cover ownership cost. 그러니까 그 이제 인컴 중에서 몇 프로나 집값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82%가 집값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캘거리랑 에드먼튼은 39%, 34%가 집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평균이니까 뭐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훨씬 더 못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proportion of families who can afford to own a home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 이 화면에는 또 안 보이는구나. 예, 보이죠? 그러면 여기 세인트 존, ST 존스, 동부 쪽이에요. 동부 쪽. 할리팩스도 동부 쪽이고 숫자가 높죠. 그러니까 56%, 55%의 가정들이 집을 충분히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평균적으로. 리자이나 사스카툰도 높죠. 이게 높다는 거는 그냥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니펙, 에드먼튼이 있고요. 이제 그만큼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 빅토리아라든지 뭐 토론토, 밴쿠버 이쪽에 있죠. 여기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리서치는 뭐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저는 이 지역을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올 경기도 괜찮고, 그리고 뭐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도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에드몬튼에서 밑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공항이랑 리더까지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헤리티지 밸리라든지 뭐 서머사이드는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값도 좀 이제 높은 편이고요. 이제 이쪽 지역이. 그리고 이 밑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면서 그 지어질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5일 경기가 뭐 나중에 다시 좋아지고 어쩌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망으로서는 어둡죠. 왜냐면은 그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고 그 휘발유랑 경유는 점차 사라진다라는 게 그 지금의 그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집을 보여드릴게요. 집에 그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만 자꾸 드린 것 같네요. 그 이제 뭐 이거 누가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간단히 보여드리면 집에 관한 정보예요. 1600 스퀘어피트이고, 그리고 3베드룸에 2.5베스예요. 뭐 나머지는 사진 보면 알 것 같고, 예전에 3년 전에는 1600불에 저희가 렌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00불로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그 광고를 다시 했는데,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없으면서 그 가격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컴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의견을 좀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를 좀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3년 전에 그 들어온 세입자가 어플라이언스를 자기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 저희가 쓰려고 샀던 것들을 이게 좀 괜찮은 어플라이언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좀 그 점이 좀 억울한 거죠. 그 이제 또 누가 자기 어플라이언스를 들고 올지 몰라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제 뭐 외장이라든지 뭐 지붕이라든지 저희가 다 선택을 한 거죠. 그 예전에 예전 사진이에요. 어플라이언스가 있었었을 때 사진이고 그 주방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 바닥에 하드웨어에 기스가 좀 많이 났어요. 지금 보면 이 테이블도 저희가 팔고 왔죠. 가구가 있을 때가 확실히 더 보기가 좋아요. 다시 보니까는 좀 그립기도 하네요. 뒤에 펜스가 쳐져 있고 가라지를 저희는 안 해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범죄율이 조금 이제 높아져가지고 가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연못가예요. 그 이제 산책로도 약간 있어요. 이제 집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뭐 그 걸어서 나오면은 한 2, 3분 거리, 한 요 정도 거리예요. 그 놀이터인데 한 여기도 한 블럭만 넘어가면은 있고. 아무튼 이상으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